사내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다 부정적이겠죠. 저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왜냐면은 특히 저같이 이공계를 나온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보상받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마치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생각처럼. 근데 사회라는 거는 꼭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측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순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를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결국은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리더스 아카데미의 대표 신수정입니다. 일의 격, 커넥팅, 또 거인의 리더십의 작가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KT, SK그룹, 글로벌 회사 이런 쪽에서의 임원 생활들을 했었고요. 창업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내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회사는 다 사내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무슨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게 정치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40대 한 중반까지는 대부분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40대 중반쯤에는 제가 대기업의 임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한 사람,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상사에 대한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내 정치가 좀 도드라져 보이게 된 거죠. 정치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다 부정적이겠죠. 저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왜냐면은 특히 저같이 이공계를 나온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보상받고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마치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생각처럼. 근데 사회라는 거는 꼭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뭔가 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측정하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현재 일에서 퍼포먼스만 잘 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위와 관계도 얼마나 좋은지 또 뭐 리더십도 얼마나 뛰어난지 또 상사와의 관계도 어떤지 이런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반드시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요소도 상당 부분이 있구나. 그런 요소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또 이런 요소에 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슈가 많이 되겠구나.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순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를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결국은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옳고 그름에 좀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올바르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막 내가 논리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묵사발을 만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 멍청이 아니냐, 너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자신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적이 생기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누군가 이기려고 할 때 10대 빵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대3, 6대4 정도로 이겨도 되는 거다 이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옳은 거를 막 얘기를 하는 적이 많죠.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훈련을 좀 하는 게 먼저 들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경청을 하고. 그러니까 네 의견이 틀리다라는 관점보다는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100대 빵이 없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거든요. 확률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이 한 20%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훈련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임원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데도 있고 2년, 3년 단위 계약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1년 뒤면, 2년 뒤면, 3년 뒤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많은 임원들이 그거를 좀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직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임원이 돼도 막연하게 오래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원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의 세계로 들어간 거다.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불편한 건 사실이겠지만은 그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죠. 저도 예를 들면은 더 이상 이제 뭐 내년부터는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잠시간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뭐 그 다음날 원상태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잘 됐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건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퇴임한 리더들이 뭔가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할 때 앞에 직은 어느 회사의 어느 직위를 보통 이제 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나는 뭐 무슨 회사의 뭐 과장이야, 무슨 회사의 차장이야. 그 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사라지게 되죠. 내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차장이고 상무고 임원이지,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게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거죠. 업이라는 건 본질이죠. 내가 어떤 회사를 떠나던 간에 남아있는 것. 예를 들면 뭐 나는 훌륭한 마케터야, 나는 작가야, 이건 업이겠죠. 나는 훌륭한 교사야, 이런 건 업이겠죠. 그래서 회사를 내가 나와도 내가 타이틀로 쓸 수 있는 거. 리더들은 조직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사단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이 총을 잘 쏘는 사람 아니잖아요. 가서 자기 유격을 실제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직을 다루는 건 잘하는데 막상 사단장이 사단장 직위를 띄고서 나가갖고 뭔가를 하려면은 자기가 직접 총도 쏘고 자기가 유격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방법이 뭐겠어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글로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한국에 찾아왔는데 그 50대 분이에요. 그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은 컨설팅도 하고 자료도 직접 만들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자기 친구를 보니까 기업의 팀장 임원으로 있는데 PPT도 제대로 못 만든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를 빨간 펜 선생님만 하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없다라는 걸 보고 놀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홀로서기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내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핸즈온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퇴화돼 버리면은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겠죠.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세컨 커리어를 갖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일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배울 때까지는 재밌다가요, 전문가가 되는 그 과정은 대부분 힘든 과정들이거든요. 박세리도 그렇고 김연아도 그렇고 전문가가 프로가 되는 과정까지는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내가 거치지 않으면은 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 경력을 다 합치면 뭐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장이 중간에 멈춘 직원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죠. 숙련가와 전문가는 다르다. 제가 이제 흑백요리사에 에드워드 리가 나와서 그것을 봤거든요. 에드워드 리가 사실은 요리를 한 게 뭐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요리를 40년을 하셨는데도 셰프가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취미죠. 근데 프로의 세계는 뭐냐면은 하기 좋을 때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게 프로죠.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을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기 좋은 날만 가요. 그렇게 되면은 직장에서 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계속 고용이 될 수 있겠어요? 특히 기업이 커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죠. 직장인들이 보통 성장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초기에 입사를 해서는 굉장히 열정도 차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로운 업무들이 오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배웠던 거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역을 곰국 우려 먹듯이 직장 생활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미 벌써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도 있고요. 회사 돌아가는 걸 알면은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 상태가 도달하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직장인들이 결국 본인 스스로 제이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도전적인 일들을 찾아야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한계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할 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힘들게 지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전과 불안의 한 사이 정도, 현재 일보다 약간 도전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계속함으로써 성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이에요. 저는 뭐라 그러면은 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최고가 되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최고의 길을 가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나는 최고가 굳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평안한 삶을 살 거야. 이것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전자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은 대충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올림픽에서 1등을 할 거야. 이 선택이랑 아니, 나는 그냥 동네 마라톤에서 그냥 완주만 해도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전자를 선택을 하면은 고통스럽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후자의 길을 선택하면 그냥 슬슬 해도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 근데 슬슬 놀면서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장하는 건 제가 일의 격에서도 그렇고 커렉팅에서도 그렇고 항상 얘기한 건 그런 거거든요.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이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의 철학의 문제예요. 이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저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어떤 그 길을 선택했다면은 그 길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거고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것뿐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결과를 중요시 여겼어요. 당연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과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게 제 관심이었죠. 아마 저처럼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시 여기고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저도 한 50대 한 중반쯤 돼서야 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저도 제일 힘든 때가 어떤 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3명이 공동 창업해서 회사를 세팅할 때, 그 다음에 제가 50명인 회사에 가서 초기에 한 3년 정도 세팅을 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순간이 겪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순간들이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평탄하게 금방금방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너무 쉽게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했을 거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성공을 하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성공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정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반드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1등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보면은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평생 내가 산꼭대기에 오르려고 그러다가 내가 인생을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오래 안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동기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막 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려지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거보다 사회적인 목적이 있으면은 좀 더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성공과 실패를 약간 저기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의 일희일비가 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교육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야. 만약 얘는 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써갖고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뜻이 있으면은 어떤 성공, 실패에 대해서 레질리언스가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자만감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지향적인 삶이라는 거는 20, 30대는 잘 안 들어와요. 아직 여유가 없어. 그런 정도까지. 근데 제가 40대가 중요하다는 게 40대부터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려워져요. 삶이. 커리어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